수많은 음식 속 다양한 비법들, 그 속에 숨겨진 1mm 레시피를 찾아라. 음식 맛의 황금 비율, 황금 레시피. 오늘은 찬바람이 불면 더욱 생각나는 국민 간식, 떡볶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매콤달콤한 소스와 쫄깃한 떡의 환상 조합. 여러분은 어떻게 만드시나요? 떡볶이 안에 파도 정말 좋아해요. 오뎅 넣고, 파마늘 넣고, 가지냉면 넣고, 다시마면 멸치 정도 넣고, 고추장이랑 매실 좀 넣고 많이 야채 많이 넣고 계란 넣고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종류도 방법도 다양한 떡볶이,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강하게 하면 양념 타잖아요. 그거 너무 짜지니까. 얼마나 졸여야 할지 몰라 실패하고 물을 더 부으면 또 떡도 불고 고유의 맛이 안 나와요. 얼마나 넣어야 할지 몰라 또 실패하고 제일 쉬운데 맛이 제일 안 되는 게 떡볶이인 것 같아요. 학창시절 학교 앞에서 팔던 그 떡볶이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떡볶이의 황금 레시피, 매콤달콤한 맛의 환상조합, 지금 시작해볼까요? 제작진은 떡볶이 맛집으로 유명한 서울 동대문구의 한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사람들, 가게 안을 손님으로 가득 채운 비결은 바로 요 국물 떡볶이라는데요. 국물이 입소문 타고 있네요. 유명해진 그 맛, 어떨까요? 진짜 아이가 먹는데 진짜 맛있어. 최고의 간식이죠. 단맛 좋아하는 아이부터 매운맛 좋아하는 어른까지 매콤한 맛이요. 집에서 먹는 어떤 그 매콤함이랑 좀 틀린 것 같아요. 떡볶이 한 그릇에 머리 맞대고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 과연 이 떡볶이 맛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건 고추장.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조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먼저 프라이팬에 육수로 보이는 물을 절반가량 채우는데요. 멸치. 그런 다음 떡을 꺼내 별다른 손질도 없이 프라이팬에 바로 넣습니다. 안 끓이고? 그리고 가스에 불을 켜자마자 고추장처럼 붉은 양념장을 넣고 함께 끓이기 시작. 국자로 휘휘 저어 양념을 잘 풀어주고 떡이 둥둥 뜨기 시작할 때 어묵을 넣어주는데요. 시간이 흐를 새도 없이 순식간에 떡볶이가 완성됩니다. 야, 육수랑 양념장이 비결인 것 같아요. 집에서도 다 똑같이 이렇게 먹는 건데 뭐 특별한 게 있나요? 그 떡볶이가 그 떡볶이지. 아, 양념장이 너무 궁금하네. 간단한 이게 보통이 조리법. 아닌 것 같아요. 비밀은 어디에 있는 양념장이 또 걸까요? 뭐 보리새우 이런 거 들어가면 이 미친 떡볶이를 거예요. 즐겨 드신다는 손님을 그 효소 대상으로 막 이런 거. 보다 자세한 맛의 평가를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떡도 진짜 쫄깃해 매우면서도 보여요.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그 어떠한 인이 박히는 그런 어떤 느낌. 떡볶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섞어 먹으니까 더 맛있어. 일반 떡볶이랑 틀리게 국물이 텁텁한 맛이 많이 없고 국물 맛이 깔끔합니다. 맛의 비결은 요 깔끔하게 매운맛.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맛을 낼 수 있나요? 고춧가루로 떡볶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추장은 안 넣으세요? 네, 저희 고추장을 안 넣어요. 전혀? 고추장을 넣으면요 텁텁하고 맛이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넣지를 않아요. 떡볶이의 맛의 비결은 고추장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거 오늘 또 맛을 적어야겠네?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떡볶이 달인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은 아시겠죠? 고추장은 안 넣어요? 다대기 할 때 이제 고추장 좀 넣고 고춧가루로 하죠. 떡볶이에는 기본적으로 고추장이 들어가야 기본 맛이 나죠. 고춧가루하고 고추장 꼭 들어가요, 떡볶이. 이거 달라요. 사장님 레시피대로 똑같이 만들어진 양념장 2개. 그중 한 곳에만 고추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똑같은 조건으로 조리했는데요. 아, 세 분 똑같은데. 고추장이 들어간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색깔이나 국물의 점성 등 눈으로 확인 가능한 차이점은 없었는데요. 맛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손님들 상에 직접 내어봤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아세요? 바로 나와요. 소스만 드셨는데도 그게 네. 차이가 확 나요? 어떤 차이가 좀 나요? 이건 약간 좀 부드럽고 매콤한 맛이고 이거는 좀 약간 매운맛? 고추장 맛? 입맛 까다로운 주부 구단. 신중하게 맛을 비교해 보는데요. 이쪽 게 더 국물 맛이 깔끔하고요. 이쪽은 맵고 짜고 텁텁한 게 맛이 난 것 같아요. 맛에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떡볶이에 고추장을 넣게 되면 고추장 속의 전분 성질 때문에 걸쭉하고 강한 매운맛의 떡볶이가 되고요. 고추장을 빼고 고춧가루만 넣어서 만든 떡볶이는 고추장의 텁텁함이 없고 깔끔한 매운맛의 떡볶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운맛의 비밀은 고춧가루. 그렇다면 이 달콤한 감칠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뭐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콩가루나 쌀가루. 약간 달달한 맛이 양파 아니면 과일 같아요. 뭘 갈아서 넣은 건가 봐요. 하여 다시 관찰에 들어간 제작진. 곱게 빻은 고춧가루에 설탕을 넣어주고요. 물엿으로 단맛을 더해줍니다. 이게 올리고당 저랑 같은 건가요? 그리고 나타난 특별한 한 스푼. 이거 물이죠? 투명한 액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지금 넣으신 건 뭐예요? 예, 청주요. 청주는 왜 넣으세요? 물보다 청주가 양념장의 맛을 더 살려줘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는 사장님. 양념장 만들다 말고 수상한 즙을 내기 시작하는데 사장님, 양념장에 뭘 넣으시는 거예요? 파프리카 즙이요. 파프리카 즙이요? 예. 이걸 왜 넣으세요? 떡볶이 저희 집의 떡볶이는 이게 최고의 핵심입니다. 이 파프리카 즙이 떡볶이 맛을 어떻게 살리죠? 일단 당도가 훨씬 높아지죠. 근데 뭐 인위적인 감미료 역할이 아니고 파프리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도를 고스란히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개운하죠. 산뜻한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떡볶이 4인분을 기준으로 빨간 파프리카 2개를 간 즙이 필요한데요. 정확한 양을 위해 맥주컵에 수치화해봤더니 하나. 딱 200. 딱 한 잔 200cc 분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파프리카의 높은 당도로 감칠맛을 더하고 고춧가루와 청주로 맛을 낸 양념장. 서로 잘 어우러지게 저어주면 맛있게 숙성을 완성됩니다. 안 시키고 바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남녀노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좋아하는 떡볶이. 하지만 요즘같이 추운 날씨엔 특히 이 맛 때문에 찾는 어른들로 가게가 북새통을 이룬다는데요. 굉장히 깔끔하면서 국물 떠먹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깔끔하잖아요, 맛이. 국물 떡볶이 이렇게 저거 끈끈하고 이렇게 맑게 나오진 않죠, 웬만해서는. 쉽지 않은 건데. 웬만한 국물 요리는 저리 가라 한다는 이 집 떡볶이의 국물 맛. 그 깊고 진한 맛의 결정적 비법은 바로 육수. 많은 시행착오 끝에 터득한 비법이라고 합니다. 드시는 거예요? 예, 물 보통 냄비에서 이 정도 넣으시면 돼요. 이 정도. 물의 정확한 양을 알기 위해 맥주컵으로 수치를 재봤습니다. 그 결과 13개? 총 13개의 컵, 약 2600cc 정도의 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치화한 물을 냄비에 붓고 미리 준비한 북어 대가리와 밴댕이, 건새우와 말린 표고버섯, 컨새우. 그리고 보리새우 통마늘과 비싼 거 같는데요? 대파, 큼직하게 자른 양파를 넣고 끓이면 되는데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보글보글 있어요. 끓일 때 넣는 이것은 대체 무엇인가요? 자, 사장님 지금 가루인데요? 넣으신 건 뭐예요? 예, 꽃소금이요. 꽃소금을 왜 쓰세요? 꽃소금은 빨리 녹기도 하고 맛이 제일 깔끔해요. 그래서 꽃소금을 넣어요. 직접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춘 육수. 한번 팔팔 끓인 후 가스불을 끄고 이제 완성됐다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와서 다시마를 넣는다고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사장님 왜 다시마를 맨 마지막에 넣으세요? 예, 다시마는요 맨 끝에 넣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마로 육수를 낼 때 보통 언제 넣으시나요? 끓을 때 넣지 않아요, 바로? 끓을 때도 넣고 그냥 또 넣고. 처음부터? 예. 끓일 때 같이 물에 넣어주면 넣었다가 또 쓴맛이 부르르 끓잖아요. 끓으면 그거 건져내야 돼요. 찬물에 넣었다가 끓기 전에. 한 5분, 10분 정도 끓이다가 한 8분, 뭐 10분은 안 넘는데. 똑같은 가열 시간을 주고 한쪽은 다시마를 처음부터 넣은 뒤 약 8분 후 건져내고 다른 한쪽은 마지막에 넣은 뒤 역시 8분의 시간 뒤에 건져냈습니다. 다시마 넣는 순서를 달리해 만든 육수. 여기에 사장님의 레시피대로 각각 떡볶이를 만들어봤습니다. 과연 맛의 완성도에 차이가 있을까요? 손님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음식을 먹은 다음 맛에 대한 평가만 부탁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맛을 보는데요. 어떠세요? 처음에 먹은 거는 맛이 깔끔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먹은 건 좀 그러네요. 좀 맛있긴 맛있어요. 나중에 먹어도 맛있긴 맛있는데
뒷맛이 약간 좀 비리다랄까요? 넣는 순서만으로 맛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다 끓은 후에 맨 마지막에 넣었다가 4분 내지 8분 정도 지난 후에 꺼내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시마 속에 들어있는 맛난 맛이라든지 알긴산 맛이 더 이상 많이 우러날 것이 없는데 오래 끓이게 되면 텁텁한 맛이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 끓인 육수에 다시마를 넣고 우려내는 시간은 8분. 이렇게 우려낸 육수를 체에 걸러 맑은 물만 남기면 완성인데요. 떡볶이 4인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육수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수치화한 결과 맥주컵 6개 분량 약 1000cc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제 떡볶이에 없어서는 안 될 떡을 손질할 차례인데요. 사장님 레시피와 찰떡궁합인 떡은 떡은 어떤 거 쓰세요? 네, 저희는 밀떡 써요. 왜요? 저희는 뭐 쌀떡하고는 어울리지가 않고요. 밀떡이 잘 어울리고 양념장과 그리고 제일 맛있어요. 밀가루 떡에 들어간 전분 때문에 똑같이 전분이 들어간 고추장은 쓰지 않았던 것. 그런데 떡을 주물주물 문지르는데요. 떡을 왜 이렇게 빡빡히 쓰세요? 네, 밀떡이 묻어있는 밀가루나 전분이 떡볶이 국물을 탁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저는 깨끗이 씻고 있어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밀가루 떡. 그런데 씻자마자 바로 프라이팬으로 직행. 흔히 냉장고 떡은 물에 어느 정도 불려서 말랑하게 만들어야 양념이 배인다고 하는데 떡의 준비 과정에 따라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각각의 방법으로 손질한 떡을 준비. 똑같은 육수에 오직 떡의 손질 방법만 달리한 2개의 떡을 넣은 뒤 똑같은 양념장을 넣어 떡볶이를 만들어냈는데요. 씻은 떡과 물에 불린 떡, 그 맛은 각각 어떨까? 손님들에게 그 맛을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육안으로는 구분을 할 수 없는 2개의 떡볶이. 똑같이 맛있어 보이는데요. 맛을 보는 손님들은 과연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요? 예, 이게 훨씬 맛있는데 이거는 둘 다 간은 좀 잘 배있는데 이 떡볶이는 좀 많이 퍼져 있는 반면에 이 떡볶이는 좀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훨씬 더 좋아요. 떡의 어떤 성분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떡 조직 안에 물이 침투를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 공기 안에 있는 조직들을 이렇게 넓혀주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부는 거예요. 근데 씻어만 낸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물에다 이렇게 소쿠리에다 헹궈내듯이 씻어내는 건 별 효과가 없고 사실은 떡을 좀 이렇게 쭉쭉 좀 탄탄하게 주물럭주물럭 좀 해주는 역할이 있어야 사실은 안까지 좀 양념이 배 들어갈 수 있는 비법이 되겠죠. 맛엔 불 조절이 빠질 수 없습니다. 떡볶이 물 조절 어떻게 하세요? 육수, 떡, 양념장을 넣고요. 강한 불로 끓여주시면 되고요. 떡이 부풀어 오르면요. 중간 불로 하신 다음에 어묵 넣고 3분 후에 불을 꺼주시면 돼요. 이런 불 조절이 필요한 이유는 강한 불에 떡이 이렇게 부풀었다가 다시 수축하면서 떡 안에 양념이 맛있게 배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의 떡볶이 레시피 정리해볼까요? 4인분 기준으로 우선 고춧가루 18큰술, 설탕 10큰술에 물엿을 8큰술 넣고요. 그 다음에 청주를 15큰술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가장 중요한 파프리카 2개를 즙으로 갈아 다른 양념장과 함께 잘 저어주면 양념장 완성! 이번엔 육수를 정리해볼까요? 물은 200cc 맥주컵 기준으로 13컵 넣고 깊은 육수 맛을 위해 북어 대가리와 밴데기 6마리, 건새우와 말린 표고버섯 각각 한 줌씩, 그래, 호박을 맞아. 4개와 대파 4토막, 이렇게 빨리 양파 넘겼어요. 1개를 넣은 다음 게시판 가서 보세요. 팔팔 끓기 시작하면 밴댕이 아까 6마리였어요? 약한 불로 낮춰서 꽃소금을 넣어줍니다. 꽃소금이 중요해요. 한 차례 더 끓어오르면 이제 불을 끄고 다시마를 넣은 뒤 8분.
약 8분 정도 우려낸 후 건져내면 되는데요. 육수를 체에 걸러내면 완성! 4인 기준으로 1000cc의 육수가 필요한 건 잊지 않으셨죠? 네. 마지막으로 떡! 조물조물 강하게 씻어준 다음 육수에 넣어 양념장과 함께 끓여주시고요. 이때 불은 강한 불인 거 아시죠? 떡이 익어서 부풀어 오르면 불은 중간 불로 내린 다음 어묵을 넣고 3분간 끓이는데요. 자, 이제 떡볶이 완성! 예쁘게 그릇에 담아내면 됩니다. 추억 속 맛, 대박집 떡볶이 맛 그대로 집에서 만들어 먹는 떡볶이. 자, 이제 떡볶이의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쉬워 보였지만 만들긴 어려웠던 떡볶이. 이제 황금 레시피만 있다면 맛을 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레시피 잘 보관하셨다가 아이들을 위해 또는 옛날 생각하며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 먹어보면 좋겠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광민 PD가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황금 레시피대로 양념장과 육수를 준비하고 떡볶이를 끓여내면 끝! 때깔 곱게 나온 떡볶이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장님의 떡볶이와 광민 PD의 떡볶이에 한판 승부! 두 개의 떡볶이의 시식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다 맛있어요. 다 맛은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 이 맛이나 이 맛이나. 그 결과 무려 83%가 황금 레시피표 떡볶이가 맛있다 혹은 비슷하다는 의견으로 성공! 쉽지만 어려웠던 떡볶이! 오늘 황금 레시피로 만든 맛있는 떡볶이 어떠세요?